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러분들. 특별 프로그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저 옆에 계시는 너무 멋지고 잘생긴 분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조성현 교사. 오늘 여기에 왜 나왔냐? 아주 중요한 이 조성현 선생님의 경험을 또 사례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검쪽 같은 내 새끼를 진행하는 오은영 박사보다 조성현 선생이 훨씬 더 아이들의 마음도 잘 알고 또 심지어는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탁월한 모습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가지고 그러냐? 네. 오은영의 검쪽 상담소 학생 사례, 검쪽 같은 내 새끼 243회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무지막지한 내용으로 이 검쪽 같은 내 새끼의 사례가 나옵니다.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마에게 사과하는 아들 진심일까? 사실 채널A 검쪽 같은 내 새끼 드라마에서 만들어지는 99.9% 만들어진 드라마이지 결코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이의 아픔, 엄마의 고통, 가족의 혼란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검쪽 같은 내 새끼 이 사례를 여러분한테 언급을 하냐 하면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모신 조선 쌤은 바로 이 검쪽 같은 내 새끼에 놓는 이 새끼, 내 새끼 아니고 이 새끼를 반해서 내 새끼로 지난 한 학기 동안 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걔는 이름을 뭐로 부르시고 싶으세요? 유달리라고. 유달리? 예, 유달리. 네, 유달리. 성은 유시여 이름은 달리가 아니라 이거 별명이죠, 그죠? 네. 어떻게 해서 이 유달리가 선생님 반의 학생이 됐는가? 그런데 유달리가 4학년 때까지 학교 전체에서 엄청 유명한 인사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네. 뭔가 화가 한번 나면 주체할 수 없고 그 화를 특히 친구들한테 많이 표현을 해서 폭력적인 부분도 많이 드러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 곤란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어려운 부분은 그 유달리의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이 계속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 힘든데 불안해 죽겠다, 어떻게 할 거냐,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전화들까지 계속 오게 되는 상황이어서 전교에서 가장 유명한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아이로 그 아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이야기입니다. 유달리가 4학년 끝날 때까지 그런 전교에서 유달리가 그런 놀라운 주위에 걸리기만 해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면서 공격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뭐 이 선생님 말을 따르는 거는커녕 지 하고 싶은 대로 난리 지랄 브루스를 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존재감을 보인 거는 언제부터 보였다고 그 학교에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 친구가 중간에 전학을 왔고요. 중간에 전학을 왔어요? 몇 학년 때 네. 전학을 왔어요? 3학년 때 전학 온 걸로 기억을 전학을 3학년 때 왔다 하면 얘가 그 전 학교에서 그 전 학교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음,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알게 된 거는 이제 네. 어린이집 때부터도. 어린이집 때부터 이미 문제가 네. 있었던 아이였다. 아이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어린이집을 이 전전했던 이전에 항심서에서 어떤 분이 사연했던 바다 이야기하고 비슷한 상황 네. 그런 애였다는 건 나중에 이제
조성현 선생님이 알게 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쌤한테 제가 하나 묻겠어요. 아니 그 유달리가 3학년으로 와서 바로 학교에 유명 인사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조성현 쌤은 몇 학년 담임 교사로 있을 때 유달리 이야기를 처음 접하셨나요? 저는 그때 이제 6학년 담임을 6학년 하고 담임이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유달리의 존재를 조성현 쌤은 먼저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의 존재를. 네, 3학년 때부터 이제 알게 오, 됐습니다. 진짜요? 네. 유달리는 그러면 전학을 오자마자 바로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돼버렸네요. 네, 존재감 확실하게 드러냈죠.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 있기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이제 뛰쳐나갈 때도 있었고, 오. 중간에 이제 수업이 괴로우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오, 진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 황심수에서 나오는 네. 되게 이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담임 교사는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빨리 전문기관에 데리고 가라, 이 약을 먹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유달리 전화 오자마자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담임생 입장에서는 얘 약 먹냐 안 먹냐부터 확인을 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없어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계속 이제 권유를 하게 됐죠.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네. 오. 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음. 상담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쭉 이야기를 해보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됐어요? 알기로는 부모님들이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애한테 약을 먹였으면 유달리가 그렇게 유별나게 학교에서 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업 시간에 지 맘대로 안 하고 조용히 그냥 널브러져서 조용히 있을 텐데, 이거 부모가 잘못했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제가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정신과 약을, 그러니까 ADHD 약을 먹게 되었는데요. 약을 먹기 전보다 약을 먹고 나서 더 폭력적인 행동이 많아지고 더 정도가 강해졌어요. 지금 그 말은 유달리는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얘를 조용히 잠재우는 게 아니라 더욱더 폭력적인 성향이 뚜렷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3학년 때 학교에서 약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거부터 잘못됐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 어떤 상황도 벌어졌냐면, 원래 약을 먹고 나면 등교 직후에는 이렇게 하고 이게 기운 없이 들어오다가 3교시 끝날 무렵 4교시와 점심시간 때 갑자기 몰아서 터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그게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애가 폭발하는 건데, 그럴 때 뭐 담임 교사나 뭐 양호 선생님이 바로 더 강한 약으로 탁 애를 잠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대응을 못했네. 그런데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로만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꼬박꼬박 약은 먹었는데, 문제는 얘가 폭발하는데 왜 폭발하는지, 왜 패턴이 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고, 네, 저기 보이는 사진은요, 이 아이가 한번 이제 화가 나면 이제 그 주변에 자기의 엎어버려? 분노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나마 저게 안정적인 상태일 때 저만큼 변화된 게 저 정도예요. 저거는 언제적 사진이에요? 5학년 때입니다. 그럼 3학년 4학년 때는 저거보다 더 심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 또 새로운 유명 인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유명 인사에 대한 학교의 대처 방법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장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신과 약물로 빨리 처리하세요 라고 요청 아닌 요청을 하게 될 거고, 부모는 이 아이를 집에서 이제 교육한다고 달래도 보고 뭐 엄하게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보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네네.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한테 차마 정신과 약물을 먹일 수는 없다. 애가 조금 별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병 환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거부를 하면서 3학년을 지내고 오죽했으면 애가 3학년 때 전학까지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이 유달리를 참 유별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벌써 부모들은 인정했다는.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 애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 자식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3학년은 어쨌든 지나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에서 유달리는 어떻게 유별스럽게 본인의 존재감을 더 만천하에 알리는 상황이 됐나요? 네, 뭐 3학년 때 패턴과 거의 비슷한데요. 점점 이제 빈도와 강도가 강해졌죠. 아이가 큰 만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분노 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주변이 잘 안 보이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는 게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폭발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선생님들이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안 나오는. 선생님은 주로 5학년, 6학년, 고학년 전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달리 이야기를 조선생한테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생은 그때 그 학교에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6학년 담임이란데요. 그러니까 유달리를 저거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학년이 4학년이니까 제가 참 답답하게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하길래 조선생 그러면 조선생이면 내년에 본인이 6학년생이 아니라 5학년생으로 바뀌어가지고 유달리를 담임하겠네요. 던졌는데 조선생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지금 학교에 폭탄을 안고 자폭하려는 수리탄을 날라오는 걸 온몸으로 막건 뭐 산화했든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처럼 야 유달리 유난스러운 애를 학생으로 받아서 장렬하게 자폭하는 그런 교사가 드디어 감동적인 순직 사례로 생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WPI 심리 상담을 하는 나로서는 이게 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고민을 하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사실은. 올해 3월부터 담임 교사로 전교에서 이 모두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지금 취급받는 유달리 군의 담임 교사로 지금 장렬하게 전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폭탄 제거반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5개월 동안 유달리 군에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달리 군과 함께한 조성현 쌤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대하시고 들으세요. 개봉 박두 뭐 이러면 꼭 영화 드라마를 알려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제가 좀 너무 무게감이 없죠. 저는 무게는 늘어나는데 이 참 표현하는 데 있어 무게감이 떨어진 것 같아. 황심소 내란 극복 심리 강의 시리즈 마음의 아픔을 분노로 표현하던 금쪽이 유달리 상담 사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오전 7시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